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AI, 바로 인공지능이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AI 개발자는 회사를 떠나면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글과 가짜 그림들이 너무도 많아져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죠.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넘어서 우리 가까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과 같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실감되는 때입니다. 물론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성과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자세로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열어가야겠죠. 네, 오늘도 라디오 상담실 건강상담으로 함께합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생각해봤죠. 아, 그러세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 개발자분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비슷한 일례로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그런 충격적인 그 지식의 그 진보, 네. 아니면 발전, 그런 측면에서 그 핵 개발이 있었죠. 그렇죠. 핵 개발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핵 개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유태인, 네. 그 망명 지식인들이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맨해튼 계획이라 그래갖고 핵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후회를 했습니다. 핵 개발을. 네. 아인슈타인도 있고 페르미도, 그다음에 힐라르든가. 네.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했죠. 그래도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미국의 그 IT 업체들 보면은 그거를 주도하거나 창시하거나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또 그 유태인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네. 구글, 네. 페이스북, 네. 트위터, 그다음에 아마존, 유태인들이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공지능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 사회성, 네. 이런 거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IT 기업들, 다국적 회사죠. 네. 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민간인 정보를 취합하거나 네. 아니면 탈취해서, 개인 정보죠. 그렇죠. 네. 탈취해서 그거를 또 정부와 같이 대민간인 감시 정보 시스템을 오랫동안 구축해 왔어요, 사실은. 아, 그런 좀 뒷배경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 결정체가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AI가 또 의학계에도 끼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학계에 네. 의사가 없어질 거다. 아니 변호사가 판사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는 앞으로 여기 상담하면서 네네. 아마 좀 적절한 그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건강 질문 들어왔는데요. 건강 상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체중은 평균보다는 덜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유난히도 저희 가족 중에서 추위를 매우 심하게 탑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고 시려요. 특히 손발 냉증이 심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저런 영양제도 먹고 가벼운 운동도 하지만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어놔서 긴팔옷을 입고 다닐 정도예요. 가끔 심할 때는 제 피부가 제 살같이 느껴지지 않고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합니다. 생리 시에는 아랫배가 차서 온찜질을 해야 좀 나아져요. 냉면 같은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위축된답니다. 크게 봐서 냉증이라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네, 이분은 안팎으로 네, 다 추우신 거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마음도 많이 추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네. 그 순환장애, 순환장애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순환 그러면 흐름이죠, 흐름, 그죠? 내가 따뜻한 기운을 못 느끼고 찬 기운을 더 우월하게 느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냉증이라는 거는. 근데 이 기운이 지금 이분은 손발만 찬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냉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흐름 이전에 양의 문제, 따뜻한 기운의 그 부족한 양의 문제가 일단 저희들한테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양의 문제 이면에는 사실은 흐름이 있습니다. 예. 흐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으로 이제 고착되는 건데 손발이 차고 이런 것만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네. 어떤 양의 문제, 그다음에 순환의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치료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네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준비를 하시고 네네.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불 기운이 이제 따뜻한 기운이 부족한 건데 네. 우리가 되게 가물다 그러면은 물이 부족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과 불을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불이 부족한 것도 가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이 부족한 데는 사실은 물도 부족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찬 기운이 이렇게 온몸에 다 퍼져 있고 물 기운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물이 불과 같이 순환을 하지 못하고 네. 정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져서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핫팩도 대보고 따뜻한 옷도 입어보고 뭐 네.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하시겠죠.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겠죠, 그죠?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 내 몸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그 방어는 되지만 외부의 힘을 빌려서 방어는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분이 지금 보면은 좀 마르신 편이고, 네. 그죠? 마르신 편이고 좀 비계통이나 이쪽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으시죠, 그죠? 아, 여기 있네요.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라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니까 네. 소화기 계통으로 아마 그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설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 소장, 대장 이쪽이 차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비위, 위,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위, 거기가 차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아마 비위 쪽 자체가 찬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네. 그다음에 뭐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부교감 신경이 뭐 억제돼서 그렇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신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흐름의 깨짐을 나타내는 건데 네. 그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대개 이제 소화기 계통에 네.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보면은 그 소화기 계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명을 좀 생뚱맞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소화기 계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음식을 먹고 뭐를 먹고 해서 땅의 기운을 이제 흡수하는 건데 이 땅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그다음에 뭐 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걸 해서 정돈을 하죠. 그죠? 그렇죠. 전에 이제 제가 건계 공계 얘기할 때도 그 공계가 이제 정돈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돈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 물이 정체를 일으키는 거죠. 불과 같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물이 이제 정체를 일으키는 거죠. 네. 우리가 방송에서도 가끔 이제 말씀 나눴지만은 그 빙하가 녹아서 네.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운이 이제 발달하면서 빙하가 녹고 그게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내 몸에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는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나서요. 계속해서 한방 상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 수종 내는증 좀 좁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래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뭐 냉면도 못 드실 정도니까 생활하시면서 대단히 불편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이 평소에 뭐 실수를 하는 게 있지 않나 체크해 보시라고 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제 꺼내서 이제 말을 진행하는 거고요, 말씀을 네. 진행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돼서 좀 상관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갱년기 여성분들을 또 한번 제가 좀 비유를 좀 들어보면요. 네. 갱년기 여성들도 보면은 이게 순환이 깨진 현상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불기운이 올라온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네. 현상은 불기운을 내가 느끼는 거. 그게 네. 이제 갱년기 증상의 이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데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불은 의지처가 없다.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해서 표현이 된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불이 내 안에 있었던 건데 이 불을 잡고 있던 물기운이 떨어지니까 불이 의지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솟구치죠. 네. 이리저리로 망동한다 그러죠, 우리가. 네. 불의 망동.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호르몬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네. 호르몬약을 드시는데 이때 호르몬약은 순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물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보충. 네. 그러니까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죠. 아. 마찬가지로 피임약도 네.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과민성 대장염이나 뭐 크론병이나 뭐 기타 등등 네. 그런 장이 약해서 이제 혹시 뭐 호르몬약을 드실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분한테는 더 관계가 없겠나, 그죠? 근데 네. 본인의 어떤 체질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결국은 순환이 깨진 거거든요. 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 뭐냐면 부종. 붙는 것. 그렇죠. 네. 불이 붙진 않잖아요, 그죠? 불은 타오르지. 네. 물이 붙죠, 그죠? 네. 그 물의 순환이 깨진 거고, 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물은 항상성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치가 않다. 모양이 네. 일정치가 않다. 이렇게 순환이 깨졌을 때 이게 갑자기 저 무릎이 막 붓고 네.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무릎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부어. 이거는 뭐냐면은 순환이 깨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무릎 그 통증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꽤 아프거든요. 뭐 붓고 아프고 할 때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물과 불이 순환을 하는데 네. 서로 짝을 잃고 음. 이 불기운이 이제 돌발하는 거죠. 네. 이제 뭐 우리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고주파 형식으로 돌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자극을 해서 아프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분의 그 증상을 양적인 문제 여기로 이제 국한드려서 제가 처음에 아마 치료하기가 쉬우실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뭔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라고 한 거고 치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네. 않고 뭐 한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분은 이제 수족이 다 냉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순환 장애의 어떤 전조 증상을 전에 겪으셨던 건지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거를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순환을 얘기할 때 그 상하로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좌우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예. 상하로 구분을 해보면 만약에 이분이 처음에 그 손발이 다 차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뭐 한쪽 손 네. 아니면 양쪽 손 그렇게 찼다거나 아니면은 한쪽 발 아니면 또 양쪽 발이 찼다거나 네. 이렇게도 시작할 수 있었죠, 그죠? 전조 증상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은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네. 같기도 한데 뭐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위 아래가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양손이 차거나 네. 아니면은 또 양발이 차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네. 가끔 나는 발이 너무 차다. 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난 손이 너무 차.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악수하기도 힘들어.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죠? 계시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먹는 것 중에 아니면 드시는 약 중에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고혈압약. 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한번 좀 잘 요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수영. 수영이 좀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좌우로 그러니까 뭐 왼쪽 손, 네. 뭐 아니면 뭐 오른쪽 발이 뭐 차다, 아니면 뭐 아프다, 네. 시리다 이럴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뭐가 있을까요? 한쪽만 그렇죠. 그랬을 경우요. 네네. 한쪽만 사용하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쪽이 기운다는 거죠. 네. 측만증이나. 앉은 자세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흔히 보는 디스크 환자들 네. 한쪽 손이 아프다, 뭐 한쪽 발이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좌우가 틀어진 거죠. 그죠? 좌우가 틀어진 건데 또 저런 것도 있죠. 또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 같은 있죠. 거, 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아마 대개는 자세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근데 아까 딱 말씀하신 데 제가 놀랐어요. 좌선. 네. 그러니까 올바른 좌선. 아. 올바른 좌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헬스장 같은 데 가서 기초로 많이 저기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스쿼트.
네. 그죠? 그렇죠. 스쿼트 자세. 그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네. 그 자세도 좀 안 좋- 좋다고. 좋다고요? 그렇죠. 아, 또 무릎에는 어떤- 안 좋다고 들었는데. 무릎엔 안 좋다고요? 근데 허리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허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를 잘 잡으면. 아, 그다음에 뭐 108배, 그다음에 네. 3000배, 그다음에 뭐 불교에서 저기 뭐 유명한 저기 티베트 불교 이런 데서 유명한 뭐 오체투지 네. 이런 게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질문하신 여성분은 이제 온몸이 수족냉증이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세를 제대로 자세를 잡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내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네. 내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공간을 충분히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아, 공간을 충분히 열어주면 그 순환과 흐름이 네. 막혔던 부분이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네. 또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 좌우에 대해서 제가 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인공지능도 나왔고 했으니까 네. 조금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의 풍수는 그 일본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네. 풍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풍수를 정방향으로 해석하거든요. 정방향으로. 그런데 한국의 풍수의 전통은 뭐냐면 약간 각도를 틀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정원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공 정원이고 네. 인공 정원을 선호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연 정원을 선호하거든요. 네. 우리 여기 세종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 정원인가요, 인공 정원인가요? 인공정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뭐 묘를 쓸 때도 묘를 네. 쓰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풍수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풍수를 보는데 왜 각도를 살짝 트느냐? 제 생각엔 그게 어떤 순환의 예. 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좌와 우 그러니까 뭐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척수도 이제 양쪽으로 이제 신경이 나가고 이러는데 그 한쪽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한쪽 발이 차거나 한쪽 손이 차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 증상으로 한쪽 손발이 뭐 아프거나 그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순환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끼쳐서 어떤 그 균형에 영향을 끼쳐서 오는 건데 그 순환의 포인트가 과연 뭔가? 네.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말기에 김일부라는 그 네. 의학자분이 새로운 역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뭐 PD님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모를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역에 기존에 이제 내려왔던 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편하게 뭐 1역, 2역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네. 그 1역은 뭐냐면 그 하늘의 기운이 네. 돌아가는 순서를 표시한 거고요. 아. 2역은 땅의 기운이 돌아가는 순서를 표시한 겁니다. 네. 했는데 이 김일부라는 분이 그분이 여기 논산 출신입니다. 요 가까운 네. 논산 출신이신데 그 구한말 분이신데 그분이 그 제3의 역을. 그 네. 길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제1역이 하늘의 기운이 돌아가는 길, 그다음에 제2역이 땅의 기운이 돌아가는 길을 네. 제시했다면 이분은 제3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궤를 방향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재화도 순환이 돼야 되고 우리 그 기운도 순환이 돼야 되고 물과 불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순환의 어떤 그 핵심을 사실은 말한 거거든요. 그게 네. 말한 것처럼. 근데 그 순환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문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순환의 핵심이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 네. 네, 믿음, 그 자비심.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자비심이 배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뭐 서두에 저한테 이제 농담식으로 질문하셨지만 의사들 직업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법률제도, 기타 뭐 다른 뭐 제도들이 네, 자비심이 없는 집단으로 계속 뭐 진화했다면 그게 맞겠죠. 맞겠지만은 뭐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만약에 뭐 그 자비심이나 이런 거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좀 그 손발이 차다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하고 그저 한 군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소위 말하면 몰빵을 하다 보니까 손발까지 안 가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좀 내 몸 자체에도 좀 자비심을 좀 발휘하셔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짧게 좀 말씀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뭐 여름철에 특히 땀이 많아서 네.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름이 너무 싫다. 네. 난 왜 이렇게 식은땀이 자주 날까? 그런 이제 땀 나는 것 때문에 네. 스스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컴플렉스가 있으실 정도로 힘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땀을 흘리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그 기운이 없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하나는 진짜 말씀 그대로 기운이 막 너무 넘쳐나서 네. 기운이 넘쳐나는 분들을 말씀 들어보면은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땀 흘리면. 네. 그죠? 근데 기운이 없는 분들은 땀이 나니까 힘들다. 네. 특히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뭐 소음인 체질 뭐 들어보셨죠? 네. 소음인 체질 같은 경우는 그 여름 가을로 조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조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뭐 땀이 많이 나는데 그게 내가 원래 저기 기운이 막 넘쳐나. 네. 근데도 나는 왠지 불편해. 그러면 그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땀이라는 건 어떤 불현상의 일종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있는 곳 항상 물이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땀이 나잖아. 네. 물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 불이 생기는 현상, 네. 그 현상이 물질적인 거 그런 네. 걸로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들 같으면 대개는 이제 당뇨나 이런 걸로 아마 고생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지는 않고 아마 좀 물질적으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맞는 그 처방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기가 좀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이 땀이 나서 불편하다, 기운이 자꾸 빠진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만은 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